네, 자, 108회 실무시험 문제 5번에서 7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5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이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해서 1번. 자, 8월 20일 둘이 상사에서 상품을 3,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350만 원을 선수금으로 입금 처리하였음이 확인되다. 자, 여기 보시면 차변에 현금 그리고 선수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변에. 그럼 계약금을 받았다는 게 된 거죠. 이 설명이. 근데 이거는 뭐예요? 현금으로 지급한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입금 처리. 자,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선수금이 아니죠. 선수금은 뭐예요? 받은 거잖아요. 계약금을 받은 거고 요거는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입력을 했다는 소리죠. 자, 계약금을 지급한 거, 먼저 지급한 거 뭐예요? 선급금이 되겠죠. 그리고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분계가 돼 있고, 자, 그러면 차변에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증가가 되죠. 금액은 350만 원. 그리고 선급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 입력해야 됩니다. 둘이 상사. 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 350만 원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자, 9월 16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라은행으로 이체한 400만 원은 이자 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기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다. 자, 9월 16일 가서 봤더니 차변에 이자 비용이 발생이고 대변에 보통예금 돼 있어요. 자, 이자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했는데 아니고 뭐예요? 단기 차입금을, 그러니까 대출받은 거 또는 돈 빌려온 거를 갚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통예금 나간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이자 비용이 아니고 뭐다? 그렇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상환한 겁니다. 차입금. 자, 금액은 똑같고요. 거래처 적어야죠. 자, 어디에요? 나라은행. 그래서 거래처 나라은행.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주고 금액은 400만 원. 대변은 똑같습니다. 손댈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1번, 2번 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가서 자, 날짜 8월 20일입니다. 1번 0820.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그 다음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차변에 선급금이 되고요. 선급금, 거래처 둘이 상사, 둘이 치면 둘이 상사. 자, 금액은 맞고요. 대변에 자, 현금 101번이죠. 그리고 이 거래처는 지금 기존에 입력됐는데 그냥 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하면 자, 빼고 지우고 이러면 뭐 완벽하게 됐죠. 자, 이렇게 하고 그냥 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입력해야 될 건데 안 하면 문제가 되는데 감점 처리 또는 오답 처리 되는데 자, 뭐 안 해도 될 걸 했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이렇게 처리해 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 2번 9월 16일입니다. 0916. 자, 차변에 이자 비용 되어 있죠? 이게 이자 비용이 아니고 단기 차입금이다. 단기차 치면 단기 차입금. 거래처 나라은 치면 나라은행. 다른 거는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자, 6번 문제 결산입니다. 자, 다음이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번 2023년 4월 1일에 하나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을 12개월간 1년간 차입하고 이자는 차입금 상환 시점에 원금과 함께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이자도 나중에 갚기로 한 겁니다. 한꺼번에. 적용 이율은 연 5%이며 세네. 차입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관련된 결산 분계를 하시오. 이자는 월날 계산할 것.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해서 자, 3천만 원에 대해서 연 5%입니다. 곱하기 0.05 그리고 곱하기 지금 4월 1일 날 차입했으니까 그러면 4월도 들어가야죠. 9개월.
그러니까 12분의 1년 중에서 9개월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돈은 요 이자는 내년에 상환할 때 같이 물겠지만 지금 12월 31일 결산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9개월치 이자 요 계산하면 곱하기 하면 112만 5천 원 나와요. 요 금액은 당기의 비용으로, 다시 말해서 이자 비용으로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잔고입니다. 자, 돈은 내년에 나가도.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자, 아까 112만 5천 원. 자, 요걸 비용이 예상이라 그러죠.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아직 지급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미지급 비용 112만 5천 원. 자, 요 비용은 바로 이자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결산일 현재 예금에 대한 은행 예금을 말하는 거죠. 기간 경과분 발생 이자는 15,000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받을 거죠. 나중에 이게 뭐 적금이 만기가 되거나 그러면 요거 결산일 기준으로 이자 수령을 못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1번하고 반대로 이자 수익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변에 수익이 발생 이자 수익 15,000원. 그리고 차변에는 미수 수익 15,000원. 네, 이렇게 해서 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수익의 예상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3번하고 4번은 일반 전표로 해도 되고, 근데 저는 가능하면 요 문제 쭉 왔을 때 시간이 조금 촉박하죠? 결산자료 입력 메뉴, 요거를 강력 추천합니다. 정확하고, 자, 기말 현재 영업부의 비품에 대한 2023년 단기본 감가상각비는 170만 원이다.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 가서 1월부터 12월 감가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 비품이니까요. 그리고 비품을 클릭하면 커서가 자동으로 여기로 가요. 결산 반영 금액 자리로 여기 가서 170만 원 입력해주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전표 추가 F3 키인데 요거 4번까지 해서 문제마다 해도 되고 4번 가서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자, 4번 문제 가면 결산을 위하여 창고의 재고 자산을 실사한 결과 기말 상품 재고액은 65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상품 매출원가의 기말 상품 재고액 10번 자리 클릭하면 커서가 결산 반영 금액 요 자리로 가요. 여기에 가서 650만 원 기말 상품 재고액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 반드시 해주면 아까 3번과 4번이 동시에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결산 네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자 12월 31일 되겠죠. 31일 차변 이자 비용, 이자 비 치면 자 이자 비용 차변에 112만 5천 원 됐고요. 그다음 대변에 미지급 치면 자 미지급 비용 262번 자 112만 5천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차변에 자 미수 수 치면 미수 수익 자 금액 15,000원 됐고요. 그다음 대변 이자 수익 이자 수 치면 자 이자 수익 금액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이거를 닫고 결산 자료 입력 자 3번 4번은 여기서 01월부터 12월까지 자 이런 게 뜨면 매출원가는 뭐 500번대 그냥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자, 요거 뭐 12월 해도 결과값은 제가 해보니까 같더라고요. 그냥 어쩌거나 1월 12월 하고 자 우선 감가상각비 여기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감가상각비 그리고 비품 있죠. 예, 클릭하면 커서가 자동으로 결산 반영 금액 요 자리로 갑니다. 자, 여기 가서 감가상각비 170만 원 1700 플러스 키 됐고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기말상품 재고에 여기 있죠. 10번 기말상품 재고에 커서가 자동으로 이쪽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 가서 650만 원 6500 플러스 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요거죠. F3 전표 추가 클릭. 예스. 자, 그러면 다 넘어갔습니다.
자, 혹시나 잘 됐나 불안하면 일반전표 입력 가서 12월 31일 검색해 보세요. 12월 31일. 자, 감가상각비 다 됐죠? 기말상품 재고액 여기 다 됐습니다. 자, 정확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 7번 조회 문제입니다. 자,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2분기 4월에서 6월에 수석상사에 발행하여 교부한 지급어음 및 총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아직도 이게 어느 장부를 뒤져야 되나? 시간은 다 돼가는데 그럴 때 우선 거래처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래처 원장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서 4월부터 6월이라고 그랬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급어음 검색을 하면 252번 지급어음입니다. 그리고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그랬죠? 그러면 엔터 치면 자, 거래처는 수석상사죠? 예, 거래처 수석상사에서 수석상사까지만 지급어음 수석상사 그랬더니 쭉 나옵니다. 자, 지급어음을 발행했을 때 지급어음 어느 쪽에 기록해요? 지급어음 부채죠. 부채의 증가 대변 예, 발행한 게 나왔습니다. 4월부터 6월 수석상사의 어음을 발행한 것 대변 3천만 원. 요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2번 문제. 자, 이번에는 상반기 1월부터 6월이 보통 예금 입금액은 총 얼마인가? 전기 2월 금액은 제외할 것. 자, 특정 계정 과목이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 장부를 떠올려야 됩니다. 총계정 원장과 계정별 원장. 근데 보니까 월 단위로 돼 있죠. 월 단위로 돼 있으면 총계정 원장. 일 단위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면 계정별 원장으로. 자,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조회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월부터 6월 여기 뭐 월별 클릭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6월 30일 보통 예금입니다. 보통 예금에서 보통 예금까지 했더니 전기 2월부터 1월, 2월, 3월, 4월 요건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거. 이건 작년에 잔액 남아 있던 거. 그다음에 요건 돈 나간 겁니다. 자, 입금액은 총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 밑에 합계를 보면 1억 2,156만 2천 원. 그 다음 지급액은 6,156만 2천 원. 우리가 할 거는 요거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 함정을 파놨어. 전기 2월 금액은 제외할 것. 그러니까 당기에 입금된 것만 더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1억 2,156만 2천 원에서 전기 2월 작년에 통장에 남아있던 거 3,500만 원을 빼면 당기에 증가한 것, 입금한 금액 8,652만 6천 원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상반기 1월에서 6월 중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접대비를 가장 적게 지출한 월과 금액 두 개입니다. 두 개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특정 계정 과목이 나왔어요. 아까처럼. 그러면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인데 월 단위입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 총계정 원장. 자, 1월부터 6월 접대비에서 접대비까지 검색 조건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월부터 6월까지 접대비 항목들 쭉 있어요. 자, 가장 적게 지출한 월, 가장 금액 적은 거 접대비 3월, 그리고 금액은 27만 2천 원. 이 두 가지를 입력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직접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자, 거래처 원장 여기 있죠. 거래처 원장 들어가서 자, 4월부터 6월입니다. 그러면 04월, 01, 06, 30. 자, 계정 과목은 지급어음, 이거 안 되죠. F2 키를 눌러서 자, ESC. 자, 지급어음 252번. 자, 그다음 거래처는 어디였어요? 수석상사. 자, 수석 치면 수석상사 나오죠. 1510, 1510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수석상사의 지급어음, 자, 지급어음 발행 부채의 증가 대변 3천만 원 나왔습니다. 이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 2번 문제. 총계정 원장입니다. 여기 있죠. 총계정 원장. 자, 월별 1월부터 6월 01월 그 다음 06. 자, 계정 과목은 보통 예금 103번입니다.
103번 한 번 더. 자, 떴죠? 그러면 자, 보통 예금 입금액 총 월별 총 합계액은 1억 2,156만 2천 원. 근데 전기 2월 전년도 잔액은 빼라 그랬습니다. 요거 빼주면 8,652만 2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총계정원장입니다. 접대비 1월부터 6월은 똑같죠. 접대비 자 F2 키를 눌러서 접대비 여러 개 뜨죠. 판매관리비의 접대비 813번입니다. 다시 한번 813. 그러면 여기 제일 금액 적은 거. 자 이런 거 막 여러 개 있을 때는 이건 안 되는구나 소트가. 3월 그 다음에 27만 2천 원 요거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합격자 발표는 오늘 밤 12시에 아마 발표될 것 같은데 굉장히 가슴을 졸이고 있을 건데 전산회계 2급 합격률이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 1급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